자, 오늘은 카시트를 거부하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야. 카시트 브랜드가 저렴해서 우리의 애기랑 브랜드가 안 맞아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의 본질은 5가지 이유를 지키면 올바르게 카시트 교육에 성공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성공 못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어. 카시트를 뭐 어떤 걸 쓰더라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 우리 카시트가 되게 저렴한 거거든? 그치, 동사무소에서 받아왔지. 맞아. 보급형이고 30만 원 안 되는 제품이야. 그거보다 안 될 것 같아 아마. 카시트 태우기 전에 보면 좋은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길 거야, 여기. 우리 손가락질을 했는데 손에 있을 거라고. 카시트에 제대로 앉히는 방법을 신생아 때부터 시작해서 주니어 전까지. 그때까지가 들어가 있어서 그 방법을 보는 게 더 확실할 거야. 내가 그걸 보고 배웠으니까. 그리고 앞보기 같은 거는 뭐 몇 살까지다 이게 아니고 앞보기 같은 경우에는 아기들마다 크는 성장 속도가 전부 다르잖아. 전문가들 얘기로는 만 4세까지는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크는 속도에 따라서 아기의 다리가 뒷좌석 시트에 닿게 되면은 그럴 때는 안전상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때는 무조건 앞보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면 돼. 아 진짜 그럴 수 있겠다. 이게 시트에 닿으면 이게 사고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골반 쪽이 닿을 것 같기는 해. 그렇지. 골반 쪽이 닿거나 이게 또 진짜 뭐 가벼운 접촉사고가 아닌 이상 좀 심하다 그러면은 진짜 애기들 뼈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너무 약해서 카시트에 정확하게 장착을 안 하고 그냥 계속 운다고 자꾸 빼고 그러면은 교육도 제대로 안 될 뿐더러 안전상에 되게 큰 위험이 있는데 애기가 튕겨져 나간다든지 뭐 그런 영상은 유튜브에도 막 많이 올라와 있어. 카시트에서 우는 애기 왜 우는지 5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더라고. 첫 번째 기저귀 확인. 애기가 언제 또 지를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아기가 배변에 관한 것도 그렇고 불편함이 있는 상태에서 카시트 교육을 하게 되면 그건 당연히 잘 안 될 수밖에 없거든. 맞아. 기저귀 확인을 해야지. 기저귀 확인을 할 수밖에 없어. 기저귀 확인을 해야지 애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알 수 있으니까 기저귀 확인을 해야 되고, 두 번째가 카시트가 아기에게 맞게 올바르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대. 그렇지. 안전벨트가 어깨선에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여기에 맞아야 이상적인 거라고. 어깨선에서 딱 일자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촥 감기게. 그러니까 어깨선이 여기서 벨트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것도 안 되겠다. 여기 이렇게 자꾸 이렇게 걸리는. 애가 크면은 이렇게 밑으로 가는 경우도 생기거든. 그게 이제 어깨선이랑 일자로 맞춰주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아기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이렇게 흘렁흘렁. 좀 간혹 답답하다고 그거를 좀 풀어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고정을 딱 시켜줘야 돼. 아기가 아예 움직일 수가 없게 막. 그리고 세 번째가 통풍 시트가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된대. 우리가 여기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통풍 시트를 하게 되면 자세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고, 물론 그 안에 있는 청 같은 것들을 몇 개 빼면서 조정은 할 수 있겠지만 순정인 상태를 쓰는 게 좋으니까 조금 땀이 나더라도 통풍 시트는 안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 어차피 차에 에어컨 다 나오고 시원한데 등이 조금 더울 뿐이지 안전을 위해서라면은 굳이 통풍 시트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 근데 그건 자유니까. 맞아. 가장 깔끔한 거는 차량 온도를 일단 유지해줘서 아기의 온도에 맞춰서 주면은 된다. 통풍 시트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허리가 애기가 올라와가지고 좀 적당히 감겨서 이 자세가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아예 좀 이렇게 누워진 상태나 이렇게 굽혀진 상태, 이거에 딱 중간 자세가 있는데 그 자세에 맞춰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장시간 이용하지 않도록. 아무리 바른 자세로 앉혀놨다고 하더라도 통풍 시트를 하든 뭘 하든 땀이 찰 수도 있고 몸이 뻐근하니까 휴게소를 들려서 쉬는 방법도 있고, 근데 저번 연휴 때 휴게소를 들릴 수 없는 상황이 오니까 그때는 잠깐 정차하고 있는 동안이라도 살짝 꺼내서 스트레칭 좀 시켜주고 다시 앉혀주는 게 좋지. 그럴 거면 그냥 여기 어디든 톨게이트가 아니라 저기 휴게소, 무조건 휴게소 들르고 아니면 졸음쉼터도 있고 들려서 가는 거. 그리고 엄청 심하게 울어서 그냥 아무 반응 안 하고 냅뒀어. 근데 그때 이유식을 먹이고 있었지.
아직 또 고속도로도 아니고 꼬불꼬불한 국도를 가고 있는데 이유식 시간이어서 먹였는데 괜히 먹여가. 배고파서 우는 건 줄 알고 타고 가는 와중에 이유식을 먹였는데 엄청 심하게 울더니 우리는 그걸 또 이제 무시를 했잖아. 위험하니까. 너무 심하게 울다 보니까 개워내니까 그거를 그냥 방치하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얼른 멈출 수 있는 곳으로 멈추고 아기를 또 진정시키고 닦을 건 닦고 쾌적한 상태를 만들어서 다시 출발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자더라고요. 졸려서 그랬던 거였어. 마지막으로 울더라도 오냐오냐 하지 않고 울음소리가 힘들지만 최대한 반응하지 않고 참아보기.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수면 교육은 좀 오냐오냐 하면서 해서 이전에 안 됐던 게 있어서 지금 다시 시도하고 있지만 카시트의 경우에는 되게 냉정하게 안전에 좀 많이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고 답답하더라도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강하게 나가야 돼. 한 번 그렇게 부탁을 했건만 거절을 카시트에서 꺼내서 엄마가 데리고 있으면 위험하기도 하지만 그거를 뭐 1시간, 2시간 내내 안고 있으면 얼마나 팔이 아프겠어. 안 된다고. 그건 절대 안 되지. 되게 냉정하고 단호하게 안 돼. 그래서 결국에 못 꺼내고 애는 울고 나는 시끄러운 거 귀 틀어막고. 거기서 또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너무 심하게 우는데 그거를 뭐 오냐 아이고 그랬어 조금만 참아 이렇게 달래주는 것도 어느 정도 해야지 계속 달래고 막 이러는 것보다 대응 안 하고 가만히 혼자서 좀 지칠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그렇구만. 무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기저귀 확인을 꼭 하고 카시트가 아기한테 잘 맞게끔 몸에 잘 맞게끔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주고 통풍 시트를 뺄지 말지는 뭐 본인들의 선택이겠지만 우리는 뺐고 그리고 장시간 이용할 때는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내로 어디서 뭐 휴게소든 졸음쉼터든 이제 밖에 꺼내서 주고 스트레칭과 몸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자유의 시간을 좀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어도 최대한 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척 하지만 간간히 한 번씩 달래주는 부모님의 인내 강한 의지. 우리의 경우는 카시트 교육이 되게 잘 됐다라고 볼 수 있겠지. 이번 연휴 때도 되게 오래 차에 이제 있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잘 넘어간 거 보면은 카시트 교육은 나쁘지 않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서 끝.